자,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오늘 개장 전에 핫한 이슈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리더스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또 미국이 화끈하게 또 올라줬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장중에 약간의 소동은 있긴 있었어요. 폴란드 쪽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이게 또 근데 우리는 일단은 미국 선물이 오르고 러시아가 부인했기 때문에 크게 확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또 이게 한순간에 또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분위기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좀 샀었는데 이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되면 또 외국인들이 좀 팔 수도 있고 또 하나 또 버핏이 TSMC를 사다 보니까 이런 콜들이 있었거든요. 중화권에 있는 뭐 대만을 팔아서 한국 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네. 이게 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네. 이게 정말 외국인 또 어저께는 또 기관도 쌍끌이 매수를 했는데 더 담을지 이게 좀 잘 궁금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많이 샀죠, 외국인들. 네, 그렇죠. 지난달에 이번 달 10일까지 하면 거의 5조 원 가까이 샀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CPI 발표 전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CPI 발표 이전에 외국인이 순매수했던 탑 종목 한 20개를 뽑아왔고 CPI 발표 이후 어제까지의 외국인이 담았던 종목들 뽑아봤더니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 순위는 뭐 우리가 예상했듯이 2차 전지,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CPI 발표 이후에 새로 들어온 외국인 순매수 종목이 게임 같은 거였어요. 네. 게임. 엔터주 이런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CPI 발표 이전의 분위기는 어쨌든 실적 모멘텀이 전체 시장을 좌우했던 것 같아요. 실적이 받쳐주는 것만 사라. 그게 안전빵이다. 바텀라인에서는 그게 가장 좋다. 근데 CPI 발표 이후에 그리고 그 페드에서 긴축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약간 밸류 모멘텀주를 담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치주? 네, 밸류 가치주죠. 모멘텀? 예. 그러니까 게임이나 엔트를 담는다는 거는 밸류 모멘텀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CPI 이후에 상위 5% 정도를 게임에 담았어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에서 밸류 모멘텀으로 약간 쉬프트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 데이터를 나오고 밸류 있거든요. 모멘텀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밸류에이션 PER, PBR이 아니라 그냥 주가가 그렇죠. 크게 하락한 예,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밸류 아. 레인지 범위가 있을 텐데 그거보다 크게 하락한 낙폭과대죠. 종목. 그렇겠네요. 네. 그 데이터를 읽혀서 이런 분위기면 이제 또 그 G20대 그 제넷 앨런 의장하고 이강 총재하고의 미팅에서도 강달러의 종집을 찍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뭐 이런 분위기들을 보면 뭐 조금 시장은 그런 식으로 지금 모멘텀 자체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외국인은 더 담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매일 아침에 뉴욕 증시를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CPI 발표 이후에 그리고 PPI도 예상보다 떨어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금리 부담이 떨어지니까 이런 게임과 엔터와 같은 대표적인 성장주 그리고 기술주로 매기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게 미국 시장에서 그런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과 엔터 그리고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한 기술주의 상승이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일 텐데 대표님 예상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워낙 그 사실 뭐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매력적이죠. 외국인들 봤을 때는 실적 모멘텀으로 있었던 주들은 기존에 원래 담아왔었고, 근데 추가로 담을 거라면 아마 그쪽으로 관심을 좀 돌리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쪽 성향 그 경향성은 앞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저희 앵커님은 그럼 앞서 저희가 오늘 워런 버핏이 TSMC 산 거에 주목을 했었잖아요. 네. 호재일까 악재일까라고 봤을 때 TSMC 한국의 반도체 회사 경쟁하는 회사인데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반도체 안 사고 그쪽 더 사는 거 아닌가? 악재 아닐까? 중국 런으로 한국 시장 샀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워런 버핏의 TSMC 인수가 한국 반도체 시장에는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호재죠. 경기의 상황에 따라 다르죠. 경기가 저점일 때는 호재고 경기가 고점일 때는 악재죠. 근데 지금은 경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예. 그 전체적인
근데 그 워렌 버핏이 TSMC를 산 이유는 사실은 52주 신저가를 이미 한번 때렸었고,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였고, 그리고 지금 미중 분위기가 약간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달라졌죠. 이두 어제. 가지가 저는 가장 예. 큰 이유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예. G20 정상회담 이후로 한국과 미국, 중국과 미국, 또 우리와 중국의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진 것 네. 같아서 이미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었어요. 반영됐죠.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이번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제약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게 제약주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것이다 라는 이슈도 있었지만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백신을 좀 공급해주지 않겠냐. 백신 수출. 라는 얘기들이 아. 나왔어요. 그리고 또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제약주가 개별주 모멘텀이 아니라 동반해서 함께 오르는 것을 보니까 또 지금 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전형 그 대표적인 주식들이기도 네. 하고요. 이 어떤 전략이 주요할까요? 제약주에 어제 대해서? 사실은 많이 올랐죠. 예. 예. 어제 뭐 가장 많이 했던 게 뭐 제약주하고 아마 뭐 게임 이런 것 같은데, 중국 영향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중국. 예, 중국 영향이 뭐 지금 아직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가지만 중국의 이런 어떤 그 약간의 개방 정책을 지금 가려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잡히거든요. 중국이 그 위드 코로나 형식으로.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워낙 급게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아마 이런 그 코로나 관련 뭐 키트라든지 뭐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필요할 거고, 사실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가성비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되고 있는 걸 보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 최근 1년간의 흐름들을 보면 이런 경기 침체에도 헬스케어 주는 낙폭을 가장 방어한 방어주로 꼽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영향을 좀 보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 물론 우리나라에 지금 7만 명이라고 해서 좀 늘어나는 추세로 인해서 이게 다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런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가성비가 좋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출 뉴스가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아니지만 아니죠. 네. 이런 어떤 중국 내에서도 사실 본인들이 만든 백신으로 잘 버텨오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잘 먹혀들지 않아서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 더 진행이 된 건데, 수출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코로나 백신이 사실 모멘텀이 이게 더 자극될 건 아니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글로벌하게 봤을 네. 때는.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궁금해요. 네. 코로나 관련주가 보시면 기존에는 뭐 백신 뭐 이런 주로 갔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키트, 키트로. 진단 키트. 그러니까 사전 예방이라든지 빨리 잡느라든지 반응이 좋은 진단 키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 관련주를 보는 게 더 유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위주의 코로나의 제약주보다는 예방이나 빨리 그 리스폰스하고 예. 대처하는 이런 식의 키트 시장 쪽을 우리나라가 워낙 강세를 가지고 있어서 예. 이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요, 그 바이오주들 어제 오르는 거 보면 저도 관심이 있는 회사들이 좀 있는데,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뭐 혹은 코로나의 확산이라는 컨셉도 컨셉이지만, 바이오테크가 S&P 500 헬스케어를 이길 차례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NH의 박병국 연구원인데, 최악의 유동성에도 IPO와 VC 딜에도 피어나는 산업이 있는데 유망 기업 중에 2년 이상 R&D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현금 기업에 투자하자. 그래서 어제 많이 올랐던 회사들 중에 그 오스코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알테오젠, 에이프릴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다음 바이오테크, 그러니까 앞으로 방어주가 아니라 이런 테크 분야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받으면서 조용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성장을 했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만큼 투자할 만하다라는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고유의 바이오 회사들의 그런 어떤 일을 하는지에도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에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좋아서 어떤 동반해서 함께 봐야 될 교집합들이 있는지 좀 근데 점검을 바이오 시장은 해봤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면이 세 번째 국면으로 간다고 봐야 세 번째 되거든요. 국면. 무슨 말이냐면 2000년대 처음에는 그 성장 사이클이 있었다면 네. 2013년부터 작년 21년까지는 연구 개발 능력이 있는 기업만 우선 떴어요.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로 인구 개발 능력이 숫자로 확인되고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뜰 차례는 거죠.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유심히 보고 그런 능력 있는 기업들을 좀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세 번째 질문도 또 중국과 관련된 뉴스일 수밖에 없고 워낙 이번 주에 이벤트가 강하다 보니까 안 다룰 수가 없는 게 한중 정상회담이 뭐 어제 갑자기 어제 있었죠? 갑자기 아니면 뭐 실무진에서는 이미 또 다 짜놨을 수도 있는데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뭐 게임주나 백신과 관련된 바이오주도 떠올랐지만 그동안 굉장히 고통받았던 게 중국 관련 내수주거든요. 네. 중국 관련 내수주 솔직히 말하면 지금 반등이 나와서 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전환 국면이 된 거다 아니면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너무 좀 빠르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가 궁금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번 그 회담에서 G20 중에서 가장 눈여겨봤던 회담은 그 앨런 재무장관과 이강 인민은행 총재의 회담이었습니다. 여기서 발언이 되게 중요한데 앨런이 뭐라 그랬냐면 강달러의 정책을 처리할 때 은혜를 내비쳤어요. 이게 이제 중국과 미국의 그 두 국가의 어떤 접점이 딱 이루어진 게 미국은 이미 강달러를 이제 정책 입장에서 낮춰야 되는 거고 그러면 중국은 강유안을 통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시진핑이 끝났으니까 그렇죠. 산이 끝났으니까 그러려면 강달러가 떨어져야 되고 강유안에 대해서 수입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경기 활성화가 되고 높여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요게 중국 내수와 제 연결된다 봅니다. 요 상태면 중국이 이 상태면 아마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분명히 위드 코로나로 일부 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주가 뜰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화장품주와 함께 저는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그 호텔이나 호텔. 면세 쪽. 그러니까 이게 면세. 구체적으로 이제 팬데믹이 끝난의 확실한 증거는 그거거든요. 호텔 신라.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것도 아주 그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어제 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만나갖고 K 컨텐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컨텐츠도 어떻게 규제가 좀 중국이 작년까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네. 좀 풀릴 가능성도 내비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면 지금 같은 분위기면 지금 중국이 좀 안달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는 예,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눌렀다. 이방 누를 만큼 눌렀다는 것들이 조금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 고개 풀릴 때쯤에 여러 가지 화장품이라든지 K-컨텐츠라든지 면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안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1980년대가 생각이 나서요. 네, 전두환 그때 당시에 독재했지 않습니까? 네. 시진핑 독재 체제가 됐을 때 전두환 그 당시에 어떤 무슨 정책이 있었냐? 3 정책이, 3S 그렇죠. 정책. 3S가 있었죠. 뭐 예. 스포츠 스크린, 네. 그 성명.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린다. 정치가 아니라 경제, 사회, 연애, 문화 쪽으로 돌린다는 게 그때 당시 3S 정책인데 네. 시진핑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G20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전 세계의 기류가 좀 바뀐 것 같고 대립을 강화했던 미국과 중국도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네. 중국과 우리나라도 한한령 이후에 완전히 얼어붙었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손을 맞잡고 웃으면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에도 온기가 퍼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